내가 예상했던 거랑 이런 건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서울대 의대 하면 그냥 범생이들이 좀 많을 줄 알았어요. 아, 범생이들, 그럴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 물론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과가 한 학번에 140명인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봤던 많은 친구들은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그냥 유지를 하는 느낌이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수학과학은 자신이 좀 있었으니까 점수가 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만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잡았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서울대 의대 합격한 건 수시였어요? 정시였어요? 재수하고 수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능으로요? 네. 그럼 수능을 몇 개 틀린 건가요? 저 한 개. 아, 그러면 한 개를 어디서 틀리셨어요? 저 화학원에서 아, 그럼 결국 국어는 다 맞으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8, 9개 틀리다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전체에서 한 개 틀리는 정도로,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로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이 있어요. 처음에 서울대 의대 붙을 때 느낌이 어때요?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이 세상은 이제 끝이다, 뭐 이런 느낌 오지 않아요? 제가 재수할 때 네. 서울대 의대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가고 싶죠. 제가 고3 때 면접까지 갔다 떨어졌으니까. 아, 너무 아까워서요. 그래서 너무 간절했고 그냥 1년 내내 난 가야겠다. 1년 동안 꿈만 꾸던 생활인데 막상 붙으니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뭐 믿겨지고 믿겨지지 않고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재수하는 동안 아, 나 저기 붙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그 가정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붙고 나면 그냥 계속 상상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느낌이 막 크게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로또 당첨되면 약간 그런, 아니 물론 좀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 건 똑같으니까 어려운 확률을 뚫고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현실 감각이 조금 안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온갖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오케이, 왔어. 이제 입학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의대를 가면 어떤 생활인지 모르고 서울대 의대 당연히 모르겠어요. 들어가니까 어때요? 뽕이라고 하잖아요. 아, 붙었어. 붙었어. 뽕이 와. 이게 당연히 어느 정도 계속 기저에 깔려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입학한 시점이 가장 높고, 네. 그러면 이제 과잠 같은 거 맞추면은 그거 입고 롯데월드 막 진짜, 가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대치동이나 어떤 입시 관련된 환경에서는 이제 서울대 의대가 조금 메리트가 있지만 네. 그 타이틀이 가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동기들을 가장 많이 보는데 동기들 그쵸. 다 서울대 의대니까 사실 어디 가서 학벌 자랑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쵸. 거기 연대 그 서울대 병원 들어가면 치면 거의 다 뭐 둘 중에 한 명 서울대 의대 의사일 테니까. 하다못해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서울대 학생들을 주로 만나니까. 그쵸. 그래서 그 뽕은 점점 익숙해져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생활이 되고 네. 나 말고 옆에 있는 애들 다 서울대 의대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의식이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그럼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고3 때 했던 만큼은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의과대학이 6년제인데 네. 예과가 2년이 있고 본과가 4년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 빡센 의대 공부는 다 본과 생활이고 예과는 그렇게 그 정도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과 1, 2학년인데 당연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고 본과에 간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땠대요? 고등학교랑 비교할 수가 없다. 더 빡세대요? 훨씬 더 빡세다고.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 고등학교는 저도 사실 본과를 안 가봐서 뭐 제가 얘기를 듣는 거지만 경험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본과에 갔다고 상상을 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고등학교 안에서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수능이라 치면 전국적인 경쟁인데 서울대 의대 본과 공부는 서울대 의대 학생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정도로 아, 상상만 해도 와 너무 힘들다. 서울대 의대끼리 나와서 1등부터 30등 가르니까 아 진짜 빡세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치동 일반고를 나왔지만 뭐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1등 먹고 온 친구도 있고 민사고에서 1등 먹고 온 친구도 있고 외대부고에서 1등 먹고 온 친구도 있고 그런 애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비슷한 얘기지만 그 로스쿨의 그 합격률이 50%거든요. 그럼 2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낮아라고 하지만 그 로스쿨 학생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 50%가 굉장히 위험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서울대 의대 안에서 내신을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하겠네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전 질문이 이제 의대 들어왔잖아요. 아직은 예과라서 모르긴 하겠지만 내가 예상했던 거랑 이런 건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서울대 의대 하면 그냥 범생이들이 좀 많을 줄 알았어요. 아 범생이들 그럴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 물론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과가 한 학번에 140명인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봤던 많은 친구들은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특이했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활동을 보고 얘 좀 대단하다 혹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악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일단 엄청 많고 악기를 잘해요. 네. 그리고 뭐 노래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흔히 서울대 의대라고 하면 그냥 공부만 잘할 것 같고 친구 별로 없을 것 같고 만나면 대화도 잘 못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던 친구들은 인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싸들이 많았다. 네.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다재다능하다.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다. 꽤 물론 높다. 또 상상하시는 이미지의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의대 생활을 하시다가 의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라는 책을 같이 쓰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쓰게 되신 계기가 뭔가요? 저는 항상 제 입시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었는데 전교 1등이 한 번도 아니었는데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 의대를 갔고 뭐 그런 류의 스토리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교수님께서 이러한 취지의 책을 쓰려고 한다. 혹시 도움을 줄 사람은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책을 먼저 보셨을 테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의대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보면 또 좋고 왜냐면 저는 의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 예과, 본과,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용어들도 사실 익숙치 않았는데 들어오고 나서 좀 알게 된 게 있어가지고 진로를 정하는데 진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와 놓고 좀 알아버린 케이스라서 의사라는 진로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신 다음에 뭐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실 수도 있고 혹은 진로가 이건 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같은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의대에 대해서 막연히 전문직, 공부 잘해야 되고 왠지 수입이 안정적인 것 같은 그런 상상 속에서의 의대만 바라보지 실제 의대를 제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과들이 있고 졸업하면 이런 진로들이 있구나 라는 실제로 의대 생활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은 공부 얘기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내가 직업으로서의 의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 사연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10분을 추첨해서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은 의대 가고 싶어졌습니다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조소영님을 모시고 의대 공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렌치도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